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아트, 뮤지엄 교육기관인 조이뮤지엄, 또 ICA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리아트 대표 이소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교육인들을 위한 운영 세미나, 창업 세미나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2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한 편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더 요약하고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것을 제가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10분 찍었는데 10분 그대로 통으로 올리면 제가 정말 말을 잘한 거거든요. 물린다고 해야 할까요? 말을 할 때 실수 없이 물리지 않고 딱 말을 해야 편집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지금 일요일 오후 1시 13분인데요. 저도 2시까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서 딱 15분 만에 이야기를 하고 10분 컷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좀 적어놨어요. 지난 시간 복습. 자, 지난 시간에 좀 영상 길었죠. 오늘은 10분 안에 끝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미술교육인들이 브랜딩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린 뭘 해야 할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교습소나 교육원, 학원, 기관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겠지만 일단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직업이든 사업이든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 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업체, 우리 교육기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컬러를 정해라.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 이유는 사람은 그 브랜드에 상징하는 컬러가 있어야 똑같은 곳에 가도 더 기억을 잘한다. 똑같은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한 미용실은 포인트 컬러가 있었어요. 다녀오면 거긴 되게 민트색이 많았어. 그럼 다음번에 우리 뇌는 그곳에 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포인트 컬러가 없는 곳은 그만큼 뇌에서 잊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간을 활용하는 미술 교육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포인트 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PC는 하늘색, 조이뮤지엄은 미술관마다 공간은 다르지만 브랜드 로고는 노란색, ICA는 보라색, 리아트는 자줏빛, 벽돌색을 쓰고 있죠. 세 번째, 이것은 좀 법적인 거, 상표권을 등록하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미술 분야에서 이 상표권을 등록해 놓는 게 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세 가지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듣기만 하고 실행 안 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괜찮거나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나 저를 못 믿는 거겠죠?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도대체 미술교육원의 홍보가 뭘까? 사실 여러 곳에서 운영 세미나, 창업 세미나, 경영 세미나 하는데 홍보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홍보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시적인 것을 보면 안 되고요. 거시적으로 큰 틀을 이해하면 됩니다. 도대체 홍보는 뭘까? 이것이 바로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은요, 요 이미지만 하나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마케팅 깔때기입니다.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적도 없고 홍보를 배운 적도 없는데요. 처음에 이제 BPC나 여러 미술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한 15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힘들 때마다 브랜딩, 마케팅, 홍보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 세미나를 하는 5, 6년 내내 선생님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브랜딩에 관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홍성태 교수님의 책 브랜딩에 대해서는 되게 좋고요. 리더나 사장 자체가 빅피처가 없다면 그 기업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빅피처를 그려라라는 책도 있고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들은 거의 마케팅이나 기획이라는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고전들 아니면 외국 책도 좋습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세스 고딘의 책들을 쭉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수많은 마케팅이라던가 기획의 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마케팅 깔때기는 늘 등장하는 이미지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10분간 요것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본인의 사업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마케팅 깔때기에서 어디에 있나 그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미술교육기관을 오픈했습니다. 그것이 크기가 크던 작던 아주 대규모이던 소규모이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면 홍보 안 해도 옵니다. 유명한 셰프가 문을 연 식당은요, 저 멀리 있어도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럴 거면 홍보를 고민하지 않죠. 대부분 다 알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케팅인데요. 이 마케팅 깔때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넓습니다. 즉 잠재 고객, 우리 지역에 있는 누구나 고객이 될 수 있다. 이건 인지 단계입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미술교육원이 있네, 여기 미술 가르치는 데인가 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거나 아직은 대학생도 지나가다가 볼 수 있어요. 조카를 보내볼까? 손자를 보내볼까? 즉 처음에는 아주 넓은 대상으로 인지 단계입니다. 이 인지 단계는요, 이미 선생님들이 인테리어가 끝났으면 간판이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포인트, 인테리어 되게 예쁘다. 그럼 인지가 잘 되겠죠? 자, 첫 번째, 인지 단계를 내가 잘 하고 있나? 즉 거리를 걷다가 우리 미술교육원이 잘 보이나? 나는 좀 상가 안쪽에 있는데, BPC도 상가 안쪽에 있습니다. 상가 안쪽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잘 보이나? 혹은 바깥에 간판이 있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술교육원을 오픈을 해놓고도 관심을 매력적으로 끌지 못하면 상담을 오지 않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을 저는 전문성과 차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의 미술교육원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예를 들어 우리 미술교육원이 도예를 한다, 우리 미술교육원은 회화 중심이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몇 글자 적혀 있어야겠죠. 회화 중심 미술교육원, 만들기 중심 미술교육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미술교육에 대한 표어도 좋습니다. BPC는요, 명랑하고 긍정적인 BPC,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럼 지나가다가 미술교육원인데 왜 명랑하고 긍정적이지? 관심이 생기잖아요. 어떠한 남의 타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한 줄 문장이 있으면 인지에서 좀 더 좁혀져서 상담을 한번 가볼까? 근데 요것은 지나가다가가 아니라 소문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기 다녔는데 괜찮아. 즉 소문을 내는 방법도 인지에서 관심으로 좁혀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문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인테리어 바깥 부분에 무엇인가 한 줄 문장을 적어 놓는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영상을 봐야지만이 이번 영상에 연결이 된다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서 했던 그 한 줄 문장을 계속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술교육기관에 방문한 고객이 있다면, 즉 부모님이 있다면 상담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죠. 인지, 관심, 처음엔 인지만 있다가 그 다음 관심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보니 이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고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곳은 우리 아이를 보내도 되겠다 하면 안심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할 때도 안심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안심하지만 교육인은 이제서야 학생이 나에게 와서 우리 교육원에서 미술교육을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미술교육기관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고 생각해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인테리어, 홍보, 어떠한 그런 문구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뛰어나고 공간이 예쁘고 미술 관련 용품들이 세련돼도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요, 좋은 미술교육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원장님의 상담을 하는 태도, 전문가적인 면모, 어떤 원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또 좋은 교육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미술교육기관은 소프트웨어적인 면모와 하드웨어적인 면모가 합쳐져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상담을 왔을 때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3편에서는 상담할 때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주고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까? 좀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도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이 마케팅 깔때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다니게 됩니다. 학생들이. 드디어 우리 원장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내가 준비했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준비했던 미술교육을 많이 하시겠죠. 어쨌든 미술교육기관은 사교육입니다. 즉 학교,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은요,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도저히 못 따라갔던 부분들을 돌봐줄 수 있겠고요. 또 학교에서는 너무 평범한 것들을 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빠르거나 뛰어나다. 그럼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잡아줄 수 있겠죠. 또 학교는 비교적 15명에서 25명, 요즘 초등학교 교실 기준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30명까지도 됩니다. 즉 선생님 한 명에 학생들이 20여 명이지만 미술교육기관은 4명에서 6명,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니면서 우리 교육기관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미술 교육을 하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마음도 행복해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진짜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부모님이 느끼고 아이도 느끼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꾸준히 다니게 되는 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케팅 깔때기라는 것은요, 처음엔 아주 넓었다가 점점 좁아져서 이제 팬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럼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지 단계가 부족한가? 즉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우리 미술교육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가? 두 번째, 관심을 끌 요소 한 문장도 내가 적어놓지 않았는가? 세 번째, 상담을 왔는데 거기서 등록을 못 시키는가? 네 번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더 좁은 깔때기로 팬을 못 만드는가? 그러면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 영상까지는 이 단계 중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계시면 제가 단계별로 또 홍보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제가 인지 단계의 홍보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미술교육원이 여기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상가나 이 건물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검색할까요? 어린이들이 검색해서 교육원을 오진 않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자, 선생님들은 자녀의 교육기관을 찾을 때 어떻게 검색을 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빅피씨나 IC의 인스타그램을 타고 와서 이 유튜브를 보셨을 거예요. 즉, 우리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입니다. 근데 저는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좀 가격이 이미 10만 원이 넘거나 교육이다.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결제하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봅니다. 즉 인스타그램은 빠르게 산발되는 지식들이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교육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의 소문, 권유 또는 검색입니다. 근데 검색할 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로만 보고요. 다시 한번 네이버에 카페나 블로그를 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미술 선생님들 중에 나는 인스타그램만 운영하고 네이버에 우리 미술 교육기관을 쳤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인지 단계부터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온라인에 우리 미술 교육기관의 이름을 쳤을 때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명과 미술교육기관을 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무슨 동 아동미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동 아동미술, 도곡동 아동미술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치동과 도곡동은 입시미술이 워낙 많아서 키워드로는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에 어떻게 했냐면 빅피씨 아트 입구에 네이버 검색창을 이렇게 크게 뽑아서 네이버에 빅피씨 아트를 검색해 보라고 썼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거나 상담을 못할 때 지나가다가 검색해 보라고 하면 100명 중에 2~3명은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겠죠. 그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일단 깔때기에서 좁혀지고 검색해 본 후에 블로그를 보니 여기 되게 체계적으로 미술교육 잘하네. 그 중에 한 명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즉 100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10명이 검색해보고 10명 중에 2명만 상담하러 와도 마케팅 깔때기를 좁혀나가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빅피씨 아트를 검색해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BPC 유튜브를 검색해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역명이 좀 독특하거나 학원이 많지 않다. 그러면 지역명 더하기 키워드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지역명이 이미 학원이 많다. 특히 신도시는 학원이 많죠. 그럴 때는 본인의 미술교육원 이름을 어머님들한테 검색해보라는 권유, 그것을 유리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상담을 하지 않을 때 혹은 어머님들이 우리 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때도 지나가다가 힐끔힐끔 보면서 한번 검색해볼까? 무의식 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아예 안 나오는 미술교육원보다 와, 이 곳은 체계적으로 이런 만들기도 하고 이런 드로잉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곳에 보내시겠어요? 저라면 이왕이면 설명이 잘 돼 있는 곳에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교육기관을 찾았을 때 그 교육기관의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조금 더 미술 교육 전문인처럼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어떤 원장님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맛집, 자기 셀카, 자기가 오늘 뭐 먹은 거, 자기 생각 이런 것을 올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 블로그는 따로 하셔야 하고요. 어린이 미술 교육이면 어린이 미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아트 그라운드는 어른, 그다음에 취미 미술에 대한 이야기, 리아트 컬렉터는 현대미술 컬렉팅에 대한 이야기, 조이뮤지엄은 뮤지엄 교육에 대한 이야기, ICA는 오로지 미술 선생님들에게 정보만 주는 곳, 그다음에 제 개인 블로그는 제 개인적인 강의와 책 이야기 다 분리해놨어요. 소통하는 그림 연구소는 기업 강의 이야기,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죠. 이거는 저희가 직원이 많고 저희는 분류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힘드시면 원장님의 개인 인스타와 어린이 미술 교육 인스타는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필라테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김밥 먹은 이야기, 그저께는 네일아트 한 이야기 이런 거 올리면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온라인 블로그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때는 그 홈페이지 자체, 그 블로그 자체, 그 인스타 자체가 본인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 하시다가도 귀찮으니까 합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인지 단계에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면 이미 저곳에 미술교육원이 있어 라고 알겠지만 아직 모른다면 지역명과 어린이 미술, 지역명과 미술학원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의 교육 공간이 나오게 하셔야 되고, 그게 좀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교육 공간, 교육 사업체의 이름을 쳤을 때 네이버에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계속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BPC나 조이뮤지엄 역시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상당히 잘한다, 저희가 완벽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꾸준히 이런 정도는 사업을 하면서 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되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거지만 누군가는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마케팅 깔때기 꼭 기억하시고 단계별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반드시 파악하시고, 그 중에 인지 단계가 부족하다면 인지 단계에서 외부인들이 나를 모를 때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 놨거나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놨으면 지나가다가 여기를 검색해 보세요 라고 한 번 더 손짓을 해서 알려주는 제스처, 이것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나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하루하루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루하루 나아지면서 한 명 한 명 알게 되는 것이 상당히 쌓이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놓치신 게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3가지를 보시고 두 번째 마케팅 깔때기로 넘어오셔서 각 단계별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능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미술 교육인들이 지금 경쟁자도 많아지고 경기도 침체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마음을 다지고 좀씩 나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